한국을 반대했던 독일 아버지가 오히려 딸에게 한국에서 살아라고 말하게 된 무용수가 있습니다. K-팝 때문에 부모님과 1년간 갈등을 겪었던 독일 미넨 출신 무용과 졸업생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은 위험한 분단국가야. 그런 곳에서 뭘 하겠어. 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아버지였는데요. 6개월간 한국행을 막으려 했던 아버지는 결국 딸의 결혼 소식에 용기를 내어 직접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아버지가 단 사흘 만에 보여준 반응은 마리아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2달 후에는 아버지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분단국가라며 위험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리아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밀러예요. 독일 미넨에서 태어나 자란 23살 여성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나라,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우리 가족은 아버지 하인츠, 어머니 클라라,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에요. 아버지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에서 3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미넨 시립도서관에서 25년째 사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넨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어요. 정원이 있는 2층 집인데 어머니가 가꾸시는 장미꽃이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1987년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거든요. 당시 서울 올림픽을 앞둔 한국의 독일 기업의 엔지니어로 석 달간 파견을 가셨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국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나라였지만 아직 제조업 중심이었어. 문화나 예술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분위기였단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음악만 들리면 몸이 저절로 흔들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저를 처음 발레 학원에 데려가셨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춤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르타 슈미트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정말 타고났어요. 몸의 라인이 너무 아름답고 리듬감이 뛰어나네요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춤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발레는 기본이었고 7살부터는 재즈 댄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10살 때는 현대 무용까지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발레, 수요일과 금요일은 재즈 댄스, 토요일은 현대 무용 이렇게 일주일 내내 춤만 췄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미안, 오늘 춤 수업 있어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도 제 재능을 정말 아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무대에서 춤출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가장 크게 쳐주셨어요. 우리 마리아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늘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제 연습복이나 무대 의상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제 인생을 처음으로 뒤흔든 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8년 봄이었습니다. 친구 레나가 마리아, 이거 들어봐 라면서 이어폰을 건네주었어요. 그때 처음 들은 게 바로 K-팝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곡이었는데 첫 소절부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게 뭐야? 라고 소리쳤더니 레나가 웃으면서 한국 음악이야. K-팝이라고 하는데 요즘 독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날 집에 가서 바로 그 노래를 찾아 들었어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보고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7명의 멤버들이 펼치는 안무가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그때부터 K-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같은 그룹들의 노래도 찾아 들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강렬한 비트와 함께 4명의 멤버들이 보여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K-팝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안무를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손동작들이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K-팝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보시게 되었어요. 마리아야, 그게 뭐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아버지, 한국 음악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한국 음악. 마리아야, 한국은 아직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아니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곳에 가봤는데, 그때는 정말 제조업만 하는 나라였어. 문화나 예술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곳이었다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 그런 음악보다는 우리 독일의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배운 정통 예술이 훨씬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케이팝의 매력을 한번 알고 나니 다른 음악들이 시시해 보였거든요. 몰래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안무 영상들을 계속 봤어요. 특히 댄스 프랙티스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거의 케이팝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 언제 데뷔했는지, 어떤 안무가 유명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케이팝 관련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2019년 봄, 드디어 미넨 체육대학교 무용과에 입학했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어려운 곳이었지만 실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가 마리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정통 무용을 제대로 배워서 훌륭한 무용수가 되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충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습실에서 땀을 흘렸어요. 클래식 발레의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현대 무용의 자유로운 표현, 재즈 댄스의 역동적인 움직임까지 모든 장르를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감정 표현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케이팝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는 몰래 케이팝을 들으면서 안무를 따라했습니다. 정규 수업에서 배우는 춤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학과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1학년 때는 전체 30명 중 3번째, 2학년 때는 2번째, 3학년 때부터는 쭉 1등을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학과 대표로 여러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있었어요. 2023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룸메이트 안나가 갑자기 마리아, 이번 주말에 미넨 콘서트홀에서 한국 가수 공연이 있다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제안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실제 케이팝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습니다. 정말 어떤 가수인데? 라고 물었더니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이래. 요즘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 답해주었어요. 저는 이미 스트레이 키즈를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갓즈 메뉴라는 곡의 안무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공연 당일 콘서트홀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표정으로 공연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음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무대 세팅부터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LED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 장비들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관객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곡인 백도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안무를 실제로 보니 그 파워와 정교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8명의 멤버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창빈의 랩 파트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현진의 댄스 브레이크 부분에서는 관객석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로만 보던 그 춤들을 실제로 보니 감동이 배가 되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갓즈 메뉴, 선더러스, 마니아크 같은 곡들을 라이브로 보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군무의 완성도가 놀라웠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표정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 정말 풍부했어요. 한 곡 안에서도 강렬함에서 부드러움으로, 파워풀함에서 섬세함으로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며칠 동안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나도 저런 춤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K-팝 댄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댄스 튜토리얼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배우려면 현지에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방에서 K-팝 댄스 영상을 보며 따라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서양 춤에 익숙해진 몸이 K-팝의 독특한 움직임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는 제가 가진 기존 실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팝 댄스의 감정 표현이 정말 다양하고 풍부해서 제 안에 있던 여러 감정들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학기에는 거의 매일 K-팝 댄스만 연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룸메이트 안나가 마리아, 요즘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춤출 때 표정이 훨씬 살아있고 에너지가 넘쳐라고 말해줄 정도였습니다. 졸업작품 발표 때는 과감하게 K-팝 안무를 응용한 작품을 선보였어요. 교수님들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스 밀러 교수님은 마리아, 이번 작품에서 내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 2월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무용과 전체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진로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한국에서 K-팝 댄스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졸업 후 2달 정도는 정말 방황했어요. 미넨에서 K-팝 댄스 학원을 찾아다녔는데 다행히 시내 중심가에 작은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인 강사 미하엘라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분도 한국에서 3년간 유학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마리아, 당신 실력이 정말 좋네요. 무용 전공자시죠? 라고 물어보시더니 제 움직임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하지만 3달 정도 배우고 나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물론 미하엘라 선생님도 훌륭하셨지만 K-팝의 진짜 느낌을 완전히 전달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마치 독일 맥주를 한국에서 마시는 것과 독일 현지에서 마시는 것의 차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 그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K-팝 댄스에는 한국 특유의 정서와 감성이 깊이 배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표현하기엔 독일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역시 제대로 배우려면 현지에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넌지시 한국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 요즘 K-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던데요. 독일에서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핫하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독일 문화가 더 깊이가 있지 않겠니? 라고 반응하셨어요. 아버지는 더 부정적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런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내가 그동안 배운 정통 무용이 훨씬 가치 있는 거란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더 배울 게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2024년 4월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 가서 K-팝 댄스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취업하기 전에 1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놓으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가겠다고? 라고 되물으시더군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본 결정이에요. 무용 전공자로서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K-팝 안무를 배우고 싶어요. 독일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라고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마리아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갓 졸업한 내가 그런 위험한 나라에서 뭘 하겠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한국이 왜 위험한 나라예요? 요즘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라고 하던데요 라고 반박했더니 아버지가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마리아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곳에 직접 가봤어.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본 한국은 정말 제조업만 하던 나라였어.
문화나 엔터테인먼트는 꿈도 못 꾸던 곳이었다고 라고 말씀하시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어머니도 아버지 편을 드셨어요. 마리아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런 불안정한 나라보다는 독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아깝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게 37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다 마케팅이야. 실제로는 여전히 후진적인 나라일 거야. 그리고 설령 케이팝이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겠어. 독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지라고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갔지만 제 마음속 열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들과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때로는 격하게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조용히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가볼게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돌아올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6개월만 이라고 물으시더군요. 네, 약속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즉시 돌아와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간단한 표현들을 익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들이요. 발음이 정말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K-팝 댄스 학원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홍대 쪽에 유명한 학원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댄스 팩토리라는 곳이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숙소도 미리 예약했어요.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독일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했어요. 출발 일주일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발전했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래도 분단국가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 정말 조심해야 해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져갈 짐을 함께 쌌어요. 마리아야, 약도 챙겨가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현금도 좀 가져가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때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걸 봤는데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2024년 5월 15일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미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가 마리아야, 정말 조심해. 그리고 자주 연락해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딸, 꿈을 이루고 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아버지가 37년 전에 봤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설렜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났거든요.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정말 깔끔하고 빨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도 완전히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LED 전광판들을 보며 이게 정말 아빠가 말한 그 위험한 나라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독일의 지하철보다도 더 편리하고 깨끗했어요. 특히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부모님께 잘 도착했어요. 정말 안전하고 깨끗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홍익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게스트하우스까지 걸어가는데 거리 분위기가 정말 활기찼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K-팝 관련 상품을 파는 상점들을 보니 정말 신났어요. 와, 여기가 바로 K-팝의 성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댄스 팩토리 학원에 가봤어요. 홍대 메인거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는데 건물 밖에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렘 반 떨림 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리셉션에 앉아 계신 분이 유창한 영어로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K-팝 댄스를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답했더니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떤 레벨로 시작하고 싶으세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무용을 전공했는데 K-팝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럼 중급 클래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오후 3시에 블랙핑크 클래스가 있는데 체험해 보실래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체험 수업에 참여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안무의 세밀함과 정교함이 독일에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라고 시연해 주실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강사 선생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무용 베이스가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등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안전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정말 그래도 조심해야 해.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고라고 당부하셨어요. 한국에 온 지 2주일이 지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댄스 팩토리에서의 수업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김소연 선생님이 제 담당 강사였는데 무용 전공자라는 걸 아시고 더욱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 씨, K-팝 댄스는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각 동작마다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이해해야 해요라고 말씀하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손동작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특히 제가 무용 베이스가 있다 보니 동작의 정확성이나 라인이 다른 수강생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김소연 선생님이 마리아 씨, 혹시 저희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강사 제안을 받다니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충분히 가능해요. 기본기가 탄탄하시고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마리아 씨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수업을 받고 저녁에는 초급반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한국 생활이 더욱 안정되었어요. 용돈도 벌고 한국어도 늘고 일석이조였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건 정말 편리한 시스템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것도 신기했고 24시간 편의점이 정말 많아서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달 앱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밤늦게 연습하고 나서 치킨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주말에는 한강공원에 자주 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강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니요. 독일의 라인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혼자 앉아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정말 안전했어요. 독일에서도 안전한 편이지만 한국의 치안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새벽 2시에 연습이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길에도 전혀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모두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독일어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혹시 독일어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완벽한 독일어로 네, 맞아요. 독일에서 오셨나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민준이었어요. 나이는 29살이고 AI 스타트업 회사의 CEO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도 기술 선진국이지만 한국의 인터넷 속도나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K-팝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정말 흥미로워 하셨어요. 민준 씨는 제 꿈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마리아 씨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꿈을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용기가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특히 한국은 정말 평화로운 나라예요. 분단국가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영동 등등 정말 다양한 곳을 가봤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못 먹을까봐 항상 이거 매워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천천히 말해주시기도 했어요. 한 달 정도 만나면서 민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똑똑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도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마리아 씨, 저희 회사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의 스타트업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강남에 있는 민준 씨 회사에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사무실이 정말 현대적이고 직원들이 모두 젊었습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한 언어 학습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실제 앱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민준 씨가 정말 훌륭한 리더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 씨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마리아 씨, 혹시 저와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하셨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민준 씨와 사귀면서 한국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아직 민준 씨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홍대 거리의 활기찬 모습, 깨끗한 지하철, 현대적인 건물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전하고 발전된 곳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그건 서울 일부분일 뿐이야. 분단국가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리아야, 6개월 약속 기억하지? 이제 슬슬 돌아올 시기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고 민준 씨와의 사랑도 깊어지고 있었는데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요. 민준 씨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더니 마리아야,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정말 한국에서 행복하다면 부모님도 결국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2025년 2월이 되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 씨가 갑자기 마리아야, 나랑 결혼하자라고 프러포즈를 했거든요. 그날 한강에서 야경을 보며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라고 물었더니 민준 씨가 마리아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평생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걱정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만난 지 9개월 정도 되었지만 결혼 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민준 씨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직접 초대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을 직접 보시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민준 씨가 말해주었습니다. 4월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올 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뭐라고 결혼 누구와? 라고 물으시더군요. 한국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9개월 동안 사귀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위험한 나라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어머니도 마리아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버지, 그럼 직접 한국에 와서 민준 씨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결국 한번 가보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결혼은 안 된다라고 조건을 다셨어요. 5월 중순, 드디어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나와서 기다렸는데 괜찮을 거야. 아버님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입국장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하지만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라고 달려가서 안아드렸는데 마리아야, 정말 무사히 잘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민준 씨를 소개해드렸을 때 아버지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민준 씨가 완벽한 독일어로 안녕하세요, 하인츠 선생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드렸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독일어를 이렇게 잘하나 라고 물으시니까 미넨에서 3년간 유학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도시에서 공부했어요 라고 답해드렸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을 보시고는 이게 정말 내가 38년 전에 봤던 그 나라 맞나?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시며 계속 감탄하셨어요. 정말 놀랍다. 이렇게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탈 때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이 지하철 시스템이 독일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간 곳은 제가 일하는 댄스 학원이었어요. 아버지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학원에 들어서시자마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최첨단 음향시설과 거울로 된 연습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김소연 선생님이 영어로 마리아는 저희 학원의 자랑이에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버지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수업 모습을 보시고는 마리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전통 무용과 케이팝을 융합한 새로운 안무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욱 놀라셨어요. 이런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민준 씨 회사를 방문했어요.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을 보시고는 정말 독일의 어떤 회사보다도 세련되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개발한 AI 언어 학습 앱을 시연해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정말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감탄하셨어요. 민준 씨가 한국의 IT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활발해요 라고 설명해 드리니까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를 구경시켜 드렸어요. 거리에 나서자마자 아버지가 와, 이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거리 곳곳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한 여학생이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로 케이팝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거리 문화를 보기 어려운데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신기해하셨어요. 특히 한 댄스 크루가 비보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네. 이런 창의적인 분위기가 케이팝을 만들어낸 거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음악이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좋아하는 케이팝이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이제야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음악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다. 정말 중독성이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강에서 산책할 때는 더욱 놀라셨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단국가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편견이었네. 독일보다도 더 안전한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정말 안도가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민준 씨가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요청드렸어요. 하인츠 선생님, 마리아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마리아야,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완전히 틀렸어. 이 나라는 위험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곳 중 하나구나. 그리고 민준 씨,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우리 마리아를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말한 한국이랑 정말 다르죠. 하지만 아빠의 걱정 덕분에 더 조심스럽게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를 꼭 안으시며 내가 옳았어. 아빠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독일로 돌아가신 후 지금은 올가을 결혼식 준비로 정말 바빠요. 독일에서 어머니와 친척들이 오실 예정이고 한국에서도 민준 씨 가족분들과 친구들이 참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리아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정말 의미 있을 것 같다. 그곳에서 너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 후에는 독일로 가서 미넨의 K-팝 댄스 학원을 차릴 계획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정통 K-팝 댄스를 독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이미 미넨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있어요. 민준 씨도 독일에서 유럽 시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는 마리아가 한국에 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정말 선진국이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도 우리 딸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민준 씨와 함께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살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제 댄스 학원 계획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K-팝의 인기 덕분에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거예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처음엔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그 편견이 깨지면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아버지는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K-팝도 들으시고 한국 드라마도 보세요. 얼마 전에는 다음에 한국 여행을 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